제가 여기가 너무 좋아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는 장소는 되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근데 그런 현장에 있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어떤 소음이나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허용되는 그런 좀 느슨한 장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계속 뚱땅거리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이 예술을 펼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예술가들의 새로운 생각들이 모이는 장소. 근데 어떤 새로운 것들이 모이려면 무언가가 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예술가들을 또 넘어서 뭐 새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들어갈 장소가 희박해지는 것 같거든요. 비어있지 않으니까요.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를 공간에서 이렇게 딱 꽉 채워서 놓기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뭔가 기회가 필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비어져 있는 어떤 잘 비어져 있는, 그리고 그런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하는 게 저의 어떤 이 공간의 목표이기도 하고 운영 취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양지바른 느낌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 지역은, 이 동네는. 저희가 이제 창고 라인이 있는 조금 이상하고 다양한 느낌을 가지면서 괜히 한강공원을 자주 나가진 않지만 공원이 좀 가까운 느낌도 있고. 저희는 사실 엄청 딱히 정해져 있는 장르가 없이 회화나 안무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안무를 실제로 하시는 적도 있고, 뭔가 사운드로만 진행을 했다던가 그렇게 구분이 있게 전시 대관을 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자체에 본인의 작업이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신 작가님들이 무조건 그냥 대관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목표는 뭐 매번 어떤 단기 프로젝트를 위해 세웠다가 또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하기도 하지만은 뭐 단기 목표로의 목표들은 있는데, 어떤 장기 목표로의 특별한 어떤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영등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물레 같은 경우는 여기는 끊임없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뭔가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뭔가를 계속 고치고 다시 쓰고, 뭔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계속 이제 있는 공간인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똑같이 작가들이 이제 창작을 하면서 이제 다른 에너지를 받아서 다른 이제 미술작품을 생산을 하고, 또 저희 공간 같은 곳에서는 전시를 계속 또 생산해내고, 어떤 미술 담론들을 좀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생산지, 그러니까 예술 생산이 이렇게 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트씬들이 굉장히 활발했었던 곳인데, 이제 다른 젠트리피케이션들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여기서 한 이제 17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축적되었던 어떤 삶의 생태적 가치,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 그것이 나를 여기서 계속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안적인 예술활동,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고, 동네에서 사랑방처럼 미술활동을 하는 우리 이웃 동료 작가들이나 아니면 이웃 기술인들, 누구와 함께 이제 어울려서 그 공간에서 같이 지내고 그랬죠. 네. 모르겠어요. 이 철과 이런 그 기운들이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고,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글쎄요, 저는 여기 와서 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영상 내용장?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살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라면 저는 뭐 어디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를 추천한다면
뭐 들어와서 같이 이웃 동료 작가로서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점, 매력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동네가 연령대가 되게 많아요. 어린 아이들부터 정말 오래 사신 원주민 분들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 주민들까지 되게 많았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전시라는 형태를 편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보통 갤러리라는 형태라면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저는 화실을 운영하면서 비전공자분들도 전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 갤러리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턱을 낮추고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술을 생각할 때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쓸모가 있어야 예술을 배우고 향유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즐기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약간 영등포라는 그 진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예전부터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영등포에서 또 다른 버스를 타고 그렇게 지나가는 약간 그런 교차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성을 위한 전시장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게 뭐 페미니스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뭐 경력 단절을 겪은 그 작업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여성 작가님들을 위한 약간 거기에 좀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건 사실이 처음부터 전시장은 아니었고, 그런 살롱 같은 분위기의 공간이었고, 코로나 영향으로 전시장으로 확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운명 같은 그 결혼과 같은 것이었다. 영등포는 아무래도 좀 정교하지 않은 좀 날것의 풍경들이 좀 살아있는 게 좀 많다고 느꼈고, 거기서 오는 좀 위로나 위안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서울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너무 정교해서,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뭐가 많아서 오버돼 있어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말 실용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만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그냥 그 사람들의 노동을 해서 좀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 노동이 되게 지나갈 때마다 저한테 좀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가 집에서 가깝고 제가 좀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월세도 좀 저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이후 제가 좀 매력에 확 빠진 거는 제가 도자 예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미술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런 기술의 과정에서 공정에서 이제 특정한 무슨 약간 기법들이 필요하고, 도자기는 실제 공장도 있잖아요. 근데 물레동에 오니까는 그때 이가에 있었던 작업실은 공장들이 다 좀 1인 작업실로 작은 작업실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철공소 작업의 특성상 먼지가 많이 날려서 그런지 사장님이 그냥 문을 활짝 열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계속 제가 작업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저는 흙이나 석고나 재료를 다르게 쓸 뿐이지 되게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순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이런 미술과 사장님들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면서 좀 제가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저를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하고 계속 끊임없이 제가 하는 예술에 대해서 좀 질문하게 된 점이 저는 좀 많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좀 사장님들하고 얼굴이 트이고 나서는 맨날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거나 뭐 어느 날은 뭐 좀 커피도 나눠주시고 뭐 빵도 나눠주시고 좀 약간 그런 인간다운 삶을 제가 좀 많이 느껴가지고, 네, 그래서도 되게 이 동네가 저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낙후된 동네지만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또 영감을 받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저는 여의도보다는 이 공장지대, 오래된 뭔가 이런 그런 그림이 좋았던 것 같고, 사람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흡수된 것 같아요.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잖아요. 매력 있는 동네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사실 제가 이제 미대를 다니면서 그때 항상 이제 들었던 생각이, 사실 그때부터 약간 물레 창작촌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미대생이라면,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거쳐가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를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할 때도 이제 한번 물레동 들어갈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고민 없이 물레동을 선택했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취미생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주변 친구들만 봐도 이제 30대 초중반 이제 또래들이잖아요. 취미생활 없이 이제 일상생활 보내는 또래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나선치기면 더 좋겠지만 뭐가 됐든 취미로 이제 공예, 예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업단지나 이런 공장, 그 다음에 뭐 저기 금융, 그 다음에 뭐 쇼핑몰, 그리고 일단 영등포가 되게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되게 진짜 다양하게 있다. 영등포는 주상복합,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영등포에서 살아와서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작업, 예술 작업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좋게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가운 금속 위에다 이제 나무의 텍스처나 나무의 어떤 패턴 같은 거를 넣어서 좀 자연의 생명력을 넣어서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물과 자연물의 어떤 조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작품이 영등포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전에도 이제 영등포 관련된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각각 지역별로 다 다른 느낌이 너무 강해서 되게 뭔가 각자가 이제 잘 지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조화롭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 약간 조립된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의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서 각자의 기능이 필요한 그 부품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물레동 자체가 하나의 저의 작업실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특히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공간도 그렇고 이제 주변 환경이 좀 그 여유가 조금씩 있어야 넉넉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물레동, 뭐 영등포에 있는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물론 저처럼 작업하시는 분들 성수랑 을지로에 다 계시지만 저한테는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영등포에서 예술을 한다는 거는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저는 원래 그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작업실을 어디로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레동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영등포가 주는 작업 환경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직접적으로 지역성이 특출나게 보이진 않거든요.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좀 러프한 분위기나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깨끗한 공간이나 그런 데서보다는 좀 더 자유분방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팀원들은 그래도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공간이 좀 기억에 남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있어요. 방금 생각이 든 거는 뭐 집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 같아요. 근데 저는 영등포가 별로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고 또 집에 가도 영등포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곳이 영등포인 것 같아요. 또 물레동이 약간 이제 레트로함을 갖추고 있는 서울에서 뭐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우리 어렸을 때의 좋은 추억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과 또 물레동이라는 공간과 어울릴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이름이라 생각되는 선물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저희는 연결감이라는 솔루션으로 풀어보려고 도전하고 있는 팀이고 근데 그거를 해보려고 했었을 때 원래는 이제 힙한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유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선유도라는 곳은 이름만 알고 있었었고 사실 와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와보니까 딱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 건물들도 굉장히 고즈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펫 프렌들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도 너무 좋았고요. 영등포를 택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유도를 택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선유도 안에 이제 조그만 봉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봉우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고양이 모양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뭐 괭이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하고 관련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이곳에서 좀 가게를 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와서 뭐 물건을 사든 안 사든 간에 약간 돌아보면서 이제 약간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그런 가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음반 컬렉터로서 음반을 쭉 모아오다가 아무래도 LP 붐도 일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LP샵을 열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언젠가 제 레이블을 내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뭐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일단 소비자들에게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음반들, 양질의 음반들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셀렉트 해오는 게 제 목표이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영등포라서 이 저기에 자리를 잡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나 뭐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뭐 굳이 얘기를 꺼내자면 술을 처음으로 생산한 지역이 영등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물레동에 잡은 것도 이제 산업화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서울에 지금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그나마 철강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가 을지로, 성수동, 물레동 이 세 군데였는데 지금 을지로도 거의 이제 그쪽이 사라졌고요. 성수동도 아예 이제 상업화가 된 상태고 지금 서울권에서 유일하게 중공업 지역이 활성화 아직까지 되어 있는 곳은 물레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리고 뭐 작가분들이든 그리고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든 혹은 여기 계속 토박이로 계시는 분들이든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철공소가 많아졌다면 지금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작가분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홍대나 합정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물레동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들을 어떻게 묶어갈까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바지하고자 해서 지금 술을 만드는 것도 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술도 만들고 좀 지역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